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궁금한 점들,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게 또 부족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취업 보객의 이희정 멘토,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취업 Q&A라고 보입니다. 자,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바로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읽어보고 해결 방안, 그리고 정보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연 캐스터, 오늘은 또 어떤 궁금한 점들이 또 올라와 있나요? 네, 또 한 주간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많은 고민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자기소개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력서죠.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질문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제목은요. 이력서 주소 입력 질문입니다. 주소에 대한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은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이력서를 처음 써보는데 주소 입력란이 현 주소와 또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 이렇게 두 종류가 아니라 하나만 있는데 어떤 주소를 써야 할지, 현 주소를 써야 할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입사지원서에 해당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제 둘 다 중요한데 항상 그 고민되는 게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거는 저는 살면서도 이런 거 많아요. 이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예, 그럴 때도 이제 뭐 심지어는 은행에서 카드 통장 만들 때도 어떤 주소를 써야 될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자취하는 학생분들이 정말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이니까 어떤 서류상의 주소를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연락이 가능한 현재 주소를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만 이력서 항목을 기입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취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질문한다는 건 모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주소가 물어보는 게 인적사항 안에서 어떤 거를 의미할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건 씨 먼저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기업에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연락을 하기 위한 거니까 현재 주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좀 기업과 가까운 주소를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가요? 네, 두 가지 다 뭐 꼭 정답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 주소상 하나만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할 만큼 주소가 큰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락처 부분은 합격 발표에 대한 기대이긴 한데 실제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정말 입사를 할 수 있을 때 이 출퇴근 거리가 가까울지 아닐지라는 이제 출퇴근과 연결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출퇴근이 먼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또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먼 지원자와 가까운 지원자가 둘 다 있다면 아무래도 가까운 지원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내가 조금 더 회사에 가까운 곳을 작성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요즘 이 서울 집값이 너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수도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출퇴근 경기도 뭐 인천 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잘 다닐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 만약 왕복 4시간이 걸린다 하면 저 같아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출퇴근하는 게 피곤한데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또 이력서의 주소도 이 채용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민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 고민도 자소서에 대한 이런 고민을 골라봤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입사 후에 10년 이런 항목 꼭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올라와 있는 걸 골라봤습니다. 자소서
첨삭된 거를 보면 입사 10년 후 포부 등 업무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라고들 하십니다. 자세한 것이 좋다는 것이 알고 있지만 일을 직접 해본 것도 아니라서 직무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알기 어렵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검색을 해봐도 좀 추상적으로만 나와 있고 좀 더 열심히 알아보는 수밖에 없나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쓰시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요. 자, 입사 후 10년이라는 항목 참 많이 나옵니다.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업무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작성을 해라. 그렇게 하는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요. 글쎄요, 좀 더 열심히 알아봐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자세한 어떤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희정 멘토님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목적을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입사 후 포부, 10년 후 모습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동기나 포부가 명확하다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 하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서 매우 신경 써서 작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직무 정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두 분 혹시 기억나세요? 지원하는 기업의 일단 채용 페이지를 좀 살펴보고 네. 지원 기업에서 만약에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쟁사의 좀 채용 홈페이지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채용 설명에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한 가지 생각나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 멘토를 만들어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본인 지원하는 기업 홈페이지만 보지 않으셨는지 좀 생각이 되는데요. 기업마다 특징이 달라서 어느 기업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루 일과까지 나와 있는 기업도 있고요. 반면에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무를 하는 게 그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그런 동일한 직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의 홈페이지도 보고 확인을 해서 그걸 나만이 좀 이제 요약하고 정리를 해서 나만의 직무 정보를 좀 요약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설명회에도 참석을 하셔서 정말 직접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카페 내에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학교의 취업 지원 센터에 가도 그렇고 이런 직무 정보를 잘 정리해 둔 곳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찾아봐도 어렵다 하는 경우에 이 10년 후 포부를 작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제 10년 후 포부를 이제 목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 그래서 뭐 1년에서 3년, 뭐 5년 정도 그리고 10년 이렇게 단계별로 목표를 조금 작성을 해주시는 방법은 디테일한 정보가 있을 때 조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 회사가 중요한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한다면요. 이 부분은 의외로 조금 더 쉽게 좀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서 이제 목표를 좀 정확히 알고 나서 10년 후 그럼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이다라는 거를 목표를 그려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작성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실천할 겁니다 라는 나중에 공약 혹은 다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신다면 회사에서도 10년 후에 이 친구가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내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게 명확하신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장점을 조금 많이 기입하셨다면 마지막 10년 후 포부 정도에서는 나의 다짐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열망과 열정을 표현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후에 내가 무슨 이사가 돼가지고 얼마큼 연봉을 받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러니까 모든 항목에 힘을 줄 필요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자기소개에서도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앞선 항목에서 내 장점을 강조했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10년 후 포부에서는 나의 각오와 다짐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장 선거에서도 마지막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기업에도 그렇게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있거든요. 네. 다음 질문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이 말꼬리에 이 재취업이라고 써 있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짜나에서 좀 골라봤는데 제목은 이력서를 내는데 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력서 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이분은 광고회사에 다니시다가 퇴사하게 돼서 중간에 이것저것 하시다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시게 됐는데 재취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하지만 이분의 말씀은 내가 이 관련 노하우도 잘 알고 있고 충분한 스펙과 뭐 경험도 있고 잘 알고 있는데 관련 이 채용 공고를 잘 보고 있다가 네.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 보기만 하고 이력서는 체크는 하고 연락이 없다. 뭐 면접이나 뭐 구두로도 뭐 연락이 돼서 한번 시험이라도 봤으면 상관없겠는데 이 떨어진 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관련 공고는 계속 올라와서 좀 찜찜하다 이런 내용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방송 출연자를 뽑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그 공고는 몇 달이 가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공백 후에 취업 활동을 다시 하고 계신데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스펙 준비해서 지원했는데 연락은 오지 않고 저처럼 계속해서 그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보이고 이게 되게 기분 안 좋은데 말이죠. 예, 면접의 기회가 오지 않네요, 이분한테 지금. 네, 맞아요. 이분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잘하는지, 그리고 경력과 노하우까지 있다라면서 좀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지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회사마저 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분 문제 뭘까요? 그래요.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요, 본인의 현재 조건이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요. 본인은 업계 경력과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확실히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채용 기업의 조건이 어떤지 그 매칭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능력보다는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지 경력직의 보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의 경력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 이제 언급하신 정도로 확실히 업계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이제 지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날 수 있는 그런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되게 뛰어난데 우리 회사에서 좀 입사를 해서 채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맞춤형 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경력직 뽑을 때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본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강점을 가지고 좀 광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지원하는 분야는 또 광고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헤드헌팅 부분에도 좀 지원을 해보시면 네. 우수한 경력에 매칭시켜서 또 취업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업계 특성상 이제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SNS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회사에서 좀 역제한이 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가고 싶은 회사를 발견하셨다면 지원 회사와 관련해서 좀 분석을 꼼꼼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본인만의 이제 차별화된 이력서를 좀 지원서를 제출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SNS 통한 채용은 뭐 저희들이 이미 많이 봐왔고요. 광고업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스파이크 된다면서요, 지현 씨? 네, 맞아요. 사실 어떤 일이든 노력에 성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들잖아요. 네. 회사의 공고가 잘못된 건 아닌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요.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 편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보셔도 좋고 또 헤드헌터 회사를 찾아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차별화된 눈에 띄는 지원서 통해서 취업에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0년 후 포부에 대해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재취업하시는 분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희정 멘토님, 이지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